푸틴이 지원 요청을 하자 시진핑이 불같이 화를 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전운이 감돌기 시작하면서 전문가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사이가 급속도로 냉각된 것 같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FSB-1의 스마트폰에 있던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 보고서가 해킹으로 유출된 것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중국의 침공 예정 날짜와 인민해방군 고위 지휘관들의 직인이 찍혀있는 국가 기밀 문서였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2022 베이징 개최에 가슴을 졸이고 양안 전략까지 까발려지자 시진핑은 분노를 참지 못한 건데요. 이 문제를 놓고 중국과 러시아는 서로를 탓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왜 우리 기밀을 몰래 수집했고 그걸 털리고 있냐? 라는 입장이고 러시아는 너희들이 팔아넘긴 장비 보안이 형편없어서 털린 것이라고 반박하는 입장입니다. 그 사이 러시아가 우크라 침공을 21일 지난 상황에서 아직도 고전하는 모습은 내달파 보이기까지 합니다. 당장 SNS에 러시아 전차라고 검색하기만 해도 우크라군이 러시아 전차가 지나가는 길목에 내복팀을 배치하여 제블린을 이용해 러시아의 탱크들을 박살내는 영상이 쏟아져 나옵니다. 마치 짜고 친 코미디 마냥 카메라 세팅까지 해둔 모습인데요. 이 두 가지 문제의 공통점은 다름 아닌 중국산 스마트폰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서방국들이 제공해주는 실시간 위성 사진 정보를 습득해 전략을 세운다고 알고 있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도 쓰이고 있습니다. 이젠 놀랍지도 않지만 러시아 군인들은 화웨이제 통신망과 연동된 샤오미 화웨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가볼까요? 미국이 화웨이 제재에 발동을 걸던 2019년 미국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드론을 조종하는 훈련이 한창이었습니다. 미국을 의식한 러시아는 재래식 무기 전력의 현대화 사업의 중요성을 느끼고 본격적인 투자에 나섰죠. 그런데 군용으로 쓰이는 러기드 스마트폰, 다른 말로 전술다 기능 단말기 TMFT 가격이 또 만만치 않았습니다. 러기드폰은 험악한 환경에서도 동작을 보장해야 하는 만큼 엄격한 밀리터리 스펙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산 단가가 높다는 겁니다. 당장 미군에 납품되는 갤럭시 S20 러기드폰과 한국에서 쓰이는 하나 시스템의 TMFT 러기드폰은 대당 가격이 3에서 400만 원을 호가할 정도입니다. 세계 군사력 2위였던 것이 되어버린 러시아는 처음부터 중국산 폰을 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화웨이가 앞서 미국의 제재를 받을 빌미를 제공한 게 바로 백도어 이슈였기 때문이죠.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하다면 국방과 관련된 기밀 정보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통신 시스템을 도청전과가 있는 기업에게 발주하고 싶을까요? 그런데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사실 러시아는 중국산 보급형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시장 조사 업체 컨슈머 포인트에 따르면 작년에는 화웨이가 36.1%, 올해 1분기에는 샤오미가 31%로 1위를 유지해 왔는데요. 러시아의 1인당 GDP를 살펴보면 중국과 같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상 천연가스를 내다 파는 신흥 재벌들이 평균치를 높여준 것이죠. 즉, 일반 러시아 국민들의 인당 GDP는 이 수치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러시아 전역을 돌아다니는 한국 버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세계에서 중고로 팔려나간 자동차들은 러시아에서 폐차를 맞이한다는 말도 있죠.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19년 미국의 제재로 판로가 막힐 위협을 느낀 중국이 서둘러 러시아에 엄청난 딜을 걸었습니다. 다른 국가들에 수출하는 것보다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그것도 5G 인프라와 군용 제품을 세트로 구매하면 더 할인해주겠다는 파격 제안을 한 것인데요. 할당된 예산도 팍팍한데 여기에서 빼돌려 먹고 싶은 게 많았던 러시아 조달청은 바로 오케이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2019년 6월 대규모 화웨이 제품 구매 계약이 체결된 것이죠. 화웨이는 순식간에 러시아 전국의 5G 인프라 사업권은 물론 군용 화웨이 스마트폰 보급 사업권까지 따내게 되었습니다. 즉, 현재 러시아 전역에는 화웨이 기지국과 중계기가 깔려있고 러시아 간부급 군인들은 화웨이 군용 스마트폰을 하나씩 들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러시아 조달청과 국방부가 저렴한 가격에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모든 중국산 통신 장비에는 백도어 하드웨어가 탑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산 폰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중국 국가보안법에 의거하여 자국민들을 감시할 수 있는 스파이칩, 스파이웨어가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칩과 소프트웨어는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언제든지 원격으로 스마트폰의 정보를 전송하는 한편 자판에 치는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필터링에 검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러시아 국방부도 사전에 이 기능을 비활성화하여 납품할 것을 보장받았을 것입니다.
반도체도 그렇지만 한번 생산을 시작한 전자부품의 기판을 수정하는 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죠. 역시 개인 사생활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중국에서 보안을 중요하게 여길 리가 없습니다. 우크라 편에선 어나니머스를 비롯한 해킹 집단들은 이런 중국 스마트폰들의 보안 허점을 이용했습니다. 비활성화된 이 백도어 칩과 소프트웨어를 해킹한 겁니다. 백도어 장치가 칩이든 소프트웨어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냥 정보를 송신하는 서버의 IP 주소 또는 주파수만 바꾸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위성으로는 잡을 수 없는 러시아 병력의 실시간 이동 위치는 중국의 백도어 보안 결함을 통해 만국에 퍼져갔습니다. 심지어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핀란드, 우크라이나의 아마추어 통신 동호 회원들이 쉽게 접속하여 무선 내용을 도청하며 실시간으로 우크라 군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해줬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 FSB 요원이 전송한 중국 관련 기밀 보고서가 도청됐습니다. 자강두천인 두 나라, 언제부터 이렇게 서로를 닮아갔는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이상 QH였습니다.